주주 입장에서 내가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유증이 나왔을 때 유증 참여 안 하면 그거는 손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독한 삼성에 대한 주문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5.4%. 네, 뭐 따뜻하죠. 뜨뜻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 뭐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주도주 섹터 안에서 지금 뭐 레거시 쪽 돌리는 거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와, 삼성전자 그래도 한 1%, 2% 이렇게 올라주지 않을까? 좀 천천히 올라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쫙 땡겨버리네요. 이게 뭐 왜 이렇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프로그램 엄청 강하게 그러니까요. 들어오면서 그냥 뭐 장 시작하고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 넘게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땡겨 올리나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엄청 강하게 들어왔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아마 개인만 팔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죠. GTC, 엔비디아에서 이제 하는 거기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GTC 때 보면 한 번씩 삼성전자 언급해줬거든요. 네. 그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뭐, 언제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럼 요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언급들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 아침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요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하면서 요 저항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돌파 나오는지 한번 우리 잘 봅시다라고 했는데, 얘는 저항에 걸리고, 그죠? 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향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튀어 올라가네요. 역시 형님들이 우리 815 애청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네. 어쨌든 뭐 자리가 이제 이평선들 수렴도 많이 해놓은 상황이었고 지수 또 국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잘 버텼죠. 이번 미 증시 하락에 거기에 이제 금요일 날 장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GTC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고 또 기사들 보니까 이제 이재용 그 제드래곤 형님께서 네. 사즉생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즉생. 죽을 각오로 이제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업 차원에서도 이 기대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뭐 그게 올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5% 이거는 뭐 거의 삼성전자 상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쵸. 들고요. 박스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쫙 땡겼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아직 좀 남기는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 이상을 돌파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저는 이번에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요? 이유는 그냥 뭐 기술적으로 봐도 우리 주봉상 이제 20주선이라든지 이평선이 이제 다 수렴을 해놓은 상황에서의 상승으로의 발산이고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상승하지 못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 살펴보면 HBM에 참여 못하고 있었다라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됐고 두 번째 이제 레거시 쪽의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낸드 가격 상승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돌리고 있는 것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돌리네 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좀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사이클도 괜찮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HBM이 약점이었는데 그거 이제 극복했고 그 다음에 그 갤럭시 S25 판매가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잘 팔린대요. 싸게 팔아서 뭐 이렇게 뭐 할인을 많이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지난번에 이제 연간 실적 나왔을 때 정말 4분기 실적 최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실적이 정말 최악일 때가 바닥인 경우들이 많은데 요번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주가는 항상 좀 선반영을 하니까 많이 빠져 있었던 것도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했고 이번에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들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반영해 가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바닥을 좀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바닥 다진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국장이 또 상대적으로 또 강하고 괜찮은 부분도 한몫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비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이제 연속성 있게 계속 채워주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돌파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은 오늘 뭐 YC라던가 뭐 이오테크닉스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데 네. 소부장도 다 같이 따라갈 거라고 기대하세요? 저는 뭐 기대가 아니라 이미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이미 그런 업황의 돌림 이런 것들 보고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이제 그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네.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었고 조금 종목들 작은 단에서는 보면 이제 YC라든지 DI라든지 삼성향의 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삼성이 강하다 보니까 같이 또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이번 반도체 조정 나올 때 거의 빠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오늘 뭐 9%, 10%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깃발을 들고 달리는 상황에서 네. 반도체 섹터 단도 조금 이게 엄청 계속해서 쫙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갈 거야. 뭐 방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은 계속 보여줄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를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마이너스 30% 손실 중이라고 하세요. 네.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인 수권 30주 정도 받을 듯한데 1년 이상 생각한다면 신주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높아서 고민 중입니다. 비중이 60%라고 하시네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비중이 고민이 되시겠네요.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좀 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유증 터지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진 상황이긴 한데 오늘 또 도지 형태로 지켜주는 모습도 살짝 나오고요. 이게 진짜 1년 이상을 생각하고 뭐 배터리 쪽,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지금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올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4천억 잡혀 있는데 내년도 추정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1조 8천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몇 배예요 이게? 거의 4배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가져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고 근데 2027년도 또 추정치는 보면 1조 4천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도 실적까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유증 이후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들 보면서 주가는 좀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2026년도에 실적이 저렇게 잡힌 거니까 네. 올해 나오는 거는 4천억 정도면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주가가 조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하반기 6월쯤 되면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1년 본다 했을 때 애매하긴 하네요. 비중이 너무 커서 저는 유증 참여 정도는 해도 네. 그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증 참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내가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유증이 나왔을 때 유증 참여 안 하면 그거는 손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상증자 권리락 걸리면 그만큼 또 주가 빠지는 부분 생기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가져갈 거면. 아니면 잘라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잘라내지는 못할 것 같고 긴 시간을 좀 투자하겠다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배터리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잘해서 이게 진짜 뭐 기술 격차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기술 격차를 넘어서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크니까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때 디스플레이처럼 될까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뭐 원래 생각보다는 되게 강한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5% 올랐다라는 건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 1%를 올리거든요. 1%한 25포인트 올리는 거니까 지금 30한5에서 뭐 40 사이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 60%만큼은 삼성전자 역할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애도 있고 삼성전자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오히려 왜 이러지 이러고서 이제 개별주들 쪽에서는 조금 약세 보이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흐름들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에너지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세면 개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못 간다 이제 이런 인식이 좀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약간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약했고 코스닥만 많이 갔잖아요. 그니까요. 그거에 이제 오늘 반대적이거나 아니면 좀 시소 게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해 보려고 그래도 결국 오늘 삼성전자의 예, 파격적인 상승에 따른 뭐 독주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한 지지난주 그 찐시황 할 때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고 제가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왜 대주주나 CEO들이 뭐 옛날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처럼 네. 뭐가 좀 있으면 나와가지고 가죽 잠바라도 입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좀 힘 받는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다른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 GTC 관련해 갖고 기대값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것 같은데 네. 다르게 전 개인적으로 해석하시나요? 7, 80%는 이재용 회장이 간밤인지 주말인지 독한 삼성을 주문하면서 네. 사직생이라 그랬거든요. 죽을 어. 각오로 해야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전 그게 나름대로 좀 멋지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독한 삼성에 대한 주문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삼성전자 움직인 거 한 7, 80%는 그거에 기인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기대값은 솔직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많으면 많았지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지금 현존에서 하이닉스가 훨씬 엔비디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벌브도 많이 돼 있고 훨씬 고성능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뭐 사실 저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뭐 관련해 갖고 되게 감사한 기업들 얘기할 때 하이닉스는 들어갔어도 삼성전자는 안 들어갔단 말이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아직 전세 역전이라든가 뭐 대등한 위치까지 이렇게 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뭐 뜬금없이 많이 올라가는 게 갑자기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가 뒤집을 것 같아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네. 저는 이재용 회장의 그 발언이 한 7, 80%는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 발언. 보여줄 것이다라는 걸 맨날 그 2인자, 3인자들 통해서만 얘기하다가 되게 침묵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네. 한마디 딱 한 게 그래도 무게감이 있게 좀 제시가 되고 있고 이거 삼성이 이번엔 진짜 뭔가 하려나 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CEO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의 그 발언에 조금 더 그리고 그 분위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질문을 주셨는데 네. 본탈 거의 다 왔다가 오늘 폭락입니다. 인내 한계를 느끼는데 어찌할까요? 비중 10%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본탈 네. 이게
이게 확실히 이제 구식이에요. 본탈이 뭐예요? 본전 탈출. 그러니까 본전 탈환, 본전까지 다 왔는데 네, 오늘 본전까지 빠져서. 거의 다 이게 왔는데. 사실 뭐 네, 누군들 알 수 있었겠어요. 이게 무디스에서 그쵸. 투자 부적격으로 그 신용등급을 갑자기 주말 사이에 낮추는 바람에 이거 뭐 손 쓸 틈도 없었다 생각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전조 현상이 좀 나왔었잖아요. SDI 때문에 이제 같이 묻혀서 빠졌고 거기에 이제 자체 등급 하향 이슈까지 묻혀서 좀 음봉이 이틀이 뭉치다 보니까 아마 본전이 왔다라는 말씀은 14만 원 정도 내외까지 올라왔을 때 와 간신히 됐어. 여기서 좀만 하면 나 이자에 뭐 밥값까지 조금 충당하고 나올래 이랬는데 금요일 날 뜻하지 않게 SDI 때문에 한 방 맞았고 네, 오늘은 이제 본인의 이슈 가지고 한 번 또 맞아서 갑작스럽게 지금 10%가 빠진 거죠. 그쵸. 내가 산 가격과 팔고 싶었던 팔 수도 있었던 저 14만 원의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음, 뭔가 희망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줬다 뺐으면 그게 더 아이고. 속상하잖아요. 그거 싫죠. 줬다 뺐으면. 그렇죠. 자, 하여튼 네, 안타까운데 이게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오늘 SDI 같은 경우는 만약 앞서서도 물어보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SDI 물어보면 저는 오늘 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삼성 SDI는 오늘 예. 사라. 예, 왜냐하면 근데 찬찬히 글을 읽어보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계약건들 같은 증자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을 대규모로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뭐 감독원 같은 데서 이제 제약도 맞고 정정도 요구받고 그러다 네. 결국은 철회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요새. 뭐 몇천억 단위나 조 단위로 하려던 애들 최근에 뭐 이수페타나 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집중감사 1호를 뭐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결국은 주주의 어떤 뭐 보호 이런 차원에서 당신네들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 저는 조금 확률은 낮지만 철회내지 약간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번 삼성 케이스는 좀 다르다. 뭐 그렇게 증자 비율이 높지도 않고 뭐 삼성 SDI 정도가 뭐 주주들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뭐 집중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철회나 뭐 약간 정정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뭘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낮아진 것 같긴 한데 일말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용 등급이 낮아진 것 자체는 조금 우리 스스로 뭔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무디스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신용평가 회사인데 여기에서 신용 부적격 등급으로 낮췄다고 하면 앞으로 자금 조달이라든가 정말 이런 데서 훨씬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그 이슈를 우리가 똑같이 다 주말 사이에 알게 된 거 그렇잖아요. 아침에 보합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뭐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좀 1%랑 4%랑 3%는 크거든요. 이게 오늘 저 뉴스를 갖고 금요일날 괜히 빠졌으니까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그건 생각의 이제 판단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냥 안 빠지는 그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 내가 산 가격을 그때는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 나오는 게 중요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오히려 또 이틀이나 급락을 맞아서 뭐 웬만한 지지선으로 판단되는 60일선까지 내려온 만큼 12만 5천 원 정도 내에서는 한 13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기 때 일단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증자철의 이슈도 아니고 갑자기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무디스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이러고서 투자 적격으로 바로 올려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얘네들 한 번 내리면 미니멈 1년 이상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 안 올려주거든요. 네,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금 조달 면에서 투자 부적격과 그 살짝 위에 등급하고의 차이는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거
그룹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외부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설상가상이라고 판단 들고 가능하면 반등 시에 물량은 줄이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에는 한 13만 원 선 정도? 반등 시에는 그러니까 오늘 물량. 보합이 아까운 거죠. 음. 오늘 보합이 13만 2천 원 선인데 그게 뭐 지금 따져보면 아유 그래봤자 뭐 5, 6천 원 차이인데 뭐 이러실 수 있지만 5, 6천 원 기쓰고 올리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게 또 이런 녀석들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반등 시 좀 관리해 주는 걸로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